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숙명여대 정시 전형에 대한 정시 전형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들 입학 전형 계획안이 이제 올라오는 그 양식이나 폼들이 좀 다른데,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로, 제가 이제 앞선 수시 전형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이제 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주요 내용이나 어떤 수능 반영 방법이나 이런 이제 평가 요소에 대한 핵심 내용들은 또 다른 페이지에 이제 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화면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최대한 불편함 없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조금 만약에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오늘 2025학년도 숙명여대 입학 전형의 마지막인 정시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시 모집은 앞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군과 그다음에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숙명여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뭐 모집 인원 자체는 나군 같은 경우 뭐 이제 학과가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약학부라든지 뭐 체육교육학과라든지 이런 일부 모집 단위만 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군에서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군 같은 경우가 가장 전형도 많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라고 해도 뭐 얼마 전형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군 이제 숙명여대 정시 전형을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아니면 약학부 같이 이렇게 조금 굉장히 이제 선호도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이제 나군에서 그 선택지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모집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모집 방법은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여기 전형 명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반영 비중이 높죠. 그래서 자, 가군 수능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당연히 필요로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각 영상 디자인,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환경 디자인, 공예과 등은 자, 이제 뭐 수능과 그 다음에 수능 60과 실기 40% 합산으로 이제 일괄 합산 모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기 비중이 수능 비중보다 큽니다. 뭐 보통 한 평균 잡아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네, 실기 대비에 뭐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사회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정원외로 모집을 하는 사회배려 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총 24명 정도를 모집하고요. 자,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충원 인원이, 그러니까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모집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 2월 인원이 발생을 하면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역시 평가를 합니다. 특성화 고교 출신자, 그리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요, 여기는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셔야겠지만, 뭐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이제 모집 방법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로 살짝 올라가 보면요, 요 칸이요, 지금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자, 서류 쉽게 얘기하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과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요, 수능 전형이 아니라 정시, 시기적으로는 정시지만,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반영 없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서류 100% 일괄 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이 아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80%와 자, 여기 20이 뭔지 잘 안 보이시죠?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면접 20%입니다. 그래서 수능 80과 면접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학부의 경우에는 자, 수능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60%와 실기 40%를 합산해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배려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약학부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 100%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 자체는 뭐 일부 특별 전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뭐 지원에 이렇게 크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시 전형 이제 전형별로 지원 자격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수능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 뭐 특별한 지원 자격 요건은 별로 없으니까 요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시 전형, 네, 정시 전형의 지원 자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 자격. 자, 그러면 사회배려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 자격에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외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외 지원 자격이 이제 어떤 자격이냐면 뭐 기초생활 수급자 뭐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 네, 요런 지원 자격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네, 앞선 수시 전형 동영상을 좀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농어촌 학생 전형도 역시 뭐 이건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네, 이것도 역시 수시 모집 농어촌 학생 전형 기준 자격과 동일하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출신자 졸재직자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지원하시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언급하고 말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나머지는 뭐 지원 자격에 큰 요건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 자체가 어차피 수능 중심 전형이다 보니 당연히 우리는 수능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시 전형의 많은 부분들을 이 수능 반영 방법과 그다음에 수능 응시 과목 요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일단 이제 위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한번 반영 비율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탐구는 다 응시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응시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2025학년도 숙명여대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전년도까지 존재했었던 자연계열 지정 과목 요거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라는 점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은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다른 대학들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탐구 같은 경우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이 탐구를 선택할 때 과탐을 선택하면 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일단 숙명여대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부입니다. 일부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완벽한 자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집 단위가 이제 어떤 모집 단위들인지 지금부터 여기 본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계 같은 경우에 자, 인문계는 기본적으로 지정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과목 선택에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선택 과목 미지정, 수학도 선택 과목 미지정. 그런데 선택 과목이 기하 또는 미적분으로 남아있는 학과도 있습니다. 미리 좀 살펴보고 갈거예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학과는 수학이 선택 미지정이 아니라 반드시 기하 또는 미적 하나 중에서는 택일을 해야 된다. 수학과만 그렇습니다. 수학과만. 다른 과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수학과만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과목은 다 미지정입니다. 미지정. 자, 그러면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국어 반영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다음 반영 비중으로 높은 게 수학이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경상대학, 이제 뭐 경영학과나 이런 경상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하고 수학 비중이 각각 30%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각 동일하다는 게 동일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인문계에 비해서 수학 반영 비중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학부들을 좀 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이죠. 근데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는 아니고 화학과, 생명시스템, 그 다음에 화공생명, 지능형 전자시스템, 신소재 물리, 기계시스템, 기초공학, 뭐 식품영역, 약학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아닌데 어쨌든 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국어 상관없습니다. 수학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탐구도 상관없는데 대신 과탐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탐 두 과목은 여기 지금 별표 친 이 학부들을 지원할 때 사탐 두 과목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숙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요 조합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즉 사탐한 과목, 과탐한 과목을 선택하는 그 선택 인원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 여기 이제 또 전제 조건이 또 달려 있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씩 이제 다 살펴보려면 정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것까지 잘 고민하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소재 물리 전공 지원자는 탐구 영역에서 과탐에서 물리학을 선택할 시에는 가산점 5%를 부여하겠다. 그게 뭐 물리 1이든 2든 상관없이 어쨌든 물리학을 선택하면 가산점 5%를 부여하겠다. 여기서 가산점이라는 거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이 변환 표준 점수에 5%를 가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반드시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반영 비중이 그냥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높죠. 50%로. 자, 그래서 수학의 어떤 이제 좀, 탁월한 능력을, 그 성적을 이제 보여준 학생들은, 네, 숙대 수학과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수학과도 일단, 과탐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전제 조건이 좀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 반영 비중이 40%로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자, 일단 탐구 같은 경우에 사탐, 과탐 상관없이 두 과목, 선택해도 된다고 하고,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은 당연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네, 뭐, 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공학부, 그 다음에 컴퓨터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과 같은 첨단학부죠. 첨단학부 같은 경우도 역시 수학 반영 비중이 많이 높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좀 복잡하죠. 네, 제가 봐도 좀 복잡합니다. 이거 학과를 일일이 다 가려가면서 하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이 나오면, 뭐, 숙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학부별로 아마 환산 점수들이 좀 다르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관련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비중들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자, 일단 지정한 수능 반영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인문 자연계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응시하고 그다음에 체육교육과 미술대학은 뭐 3개 영역 뭐 응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도 뭐 선택 과목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여기하고 좀 연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자, 우선 국어하고 수학은 다른 대학들도 다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자, 수능 표준 점수로 활용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2개 과목을 자, 어차피 탐구 영역은 이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되니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2개 과목을 자, 숙명여대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해서 자,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해서 수능 성적 발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모든 대학들이 다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별도로 좀 게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 나중에 나왔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변환 표준 점수까지 확정이 되기 이전까지 뭐 이제 그 입시 기관별로 이제 뭐 배치표라는 걸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그 배치표 상의 점수하고 변환 표준 점수가 나왔을 때의 실 점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제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4점, 4등급 88점이니까 갈수록 이제 감점 폭이 좀 커지죠. 그래서 1, 2등급 사이에는 2점, 2, 3등급 사이에는 4점, 그 다음에 3, 4등급 사이에는 뭐 6점, 8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감점 폭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어 같은 경우에도 등급 관리를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 2, 3등급까지는 그냥, 네, 만점 처리를 해준다는 거랑 똑같죠. 가산점 3점을 부여한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4, 5, 6등급은 2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7, 8, 9등급은 1점을 부여한다. 네, 그래서 가산점 부여 여부를 3등급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끊어놨다는 거, 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는 실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이제 또는 어떤 과목들을 이제 실기로 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뭐 실기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학년도 숙명여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변동사항에서 올해 이제 그 수능 지정 과목이,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이제 숙대 입시 그 결과, 즉 입결이나 경쟁률에도 네,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통한 선택 과목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2025학년도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2025학년도 각 대학들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여러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숙대 지원을 네, 고민하는 우리 수험생들 연말에 정말 숙대 합격의 결과를 안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꼭 한번 지켜볼 수 있으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행운이 따르기를 기대하고요.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